제 이름은 박말순. 올해 78입니다. 평생 제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엄마가 되는 것. 남편과 작은 공장에서 악착같이 일해 3남매 뒷바라지를 마쳤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유언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 남은 인생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행복에 돈 써. 그 말은 저에게 남은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제게 남은 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억 원이 전부였지만 저는 이 돈으로 제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0개국을 여행하며 여행 유튜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꿈이 30년간 쌓아 올린 가족의 정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여행을 위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3억 원을 여행자금 통장으로 옮긴 직후였습니다. 큰아들 49세이 주도한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죠. 아들은 노트북까지 가져와 제게 PPT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노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처럼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고 3억은 저희가 운용하는 펀드에 넣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연 5%면 1,500만 원. 생활비로 충분해요. 여행이요? 당연히 가셔야죠. 하지만 그 큰 돈을 한 번에 쏟아부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이 돈을 잃고 결국 노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뭔데? 내가 너희한테 짐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니? 이 돈 너희가 준 돈 아니잖아. 내가 벌었고 내가 쓸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여행 가서 쓰러지면 그때 가서 너희가 책임질 거니? 둘째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언제 짐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막말로 그 돈 나중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좀 숨통 트이지 않겠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가 끝까지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죠. 제 마지막 꿈이 그들의 노후보험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막내딸 40세는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3억이 너무 간절해요. 지금 남편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집 담보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돈을 잠깐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가 엄마한테 못했던 거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딸의 눈물에 저는 넘어갈 뻔했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저에게 살갑지 않았던 이 아이의 효심이 오직 이 돈 때문에 발현된 것일까? 선이야. 네가 지금 엄마한테 와서 하는 효도가 엄마의 노년을 내 사업 자금으로 보려는 거였니? 너희 오빠들보다 널 가장 믿었는데 너마저 이럴 줄은 몰랐다. 네가 평생 나한테 서운하다고 했던 거 다 돈 때문이었니? 제 질문에 막내딸은 얼굴을 들더니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 돈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도 오빠들은 용돈 많이 주면서 저는 늘 부족하게 주셨잖아요. 시집 갈 때도 오빠들. 집 살 때보다 저한테는 적게 도와주셨죠. 엄마는 늘 저한테 덜 해줬어요. 저한테 그 돈은 엄마의 남은 행복이 아니라 평생 부족했던 제 몫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엄마는 날 덜 사랑했다는 서운함이 3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증오처럼 폭발한 것입니다. 제 삶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결국 돈 때문에 서로를 그리고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이 돈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나? 자식들이 칼부림하라고 모아준 걸까? 아니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무기로 모은 걸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돈이 있는 한 저는 엄마가 아니라 돈을 가진 노인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공증을 마쳤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탐내는 3억 원은 오늘부로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아파트 명의도 내가 죽은 후에 재단으로 넘어가도록 공증을 마쳤다. 너희가 그 돈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니 이 돈이 너희에게 독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너희에게 짐이 되는 돈 대신 너희의 엄마로 남고 싶다. 자식들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분노, 절망, 배신감.
온갖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없다. 내 노후는 내 힘으로 살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나를 찾아와서 밥 한 끼 사주고 안부를 물어라. 돈을 원하는 자식은 오지 마라. 그 후 3개월 아이들은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보다 씁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아내 없이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익숙지 않은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서야 엄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여행 가세요. 그동안 제가 매달 용돈 조금씩 드릴게요. 그 돈이라도 보태서 꿈을 이루세요. 저는 돈보다 엄마가 살아계신 게 더 중요합니다. 막내딸은 여전히 소식이 없지만 저는 큰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돈이 없어진 후에야 그는 저를 엄마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월세 수입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억 원짜리 호화여행은 아니겠지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들의 보험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돈이 없어지기 전에 깨달아 주세요.